몸은 생각보다 먼저 한다. 메를로 퐁티의 몸의 철학과 숲 활용 건강 학습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질적인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팔과 다리가 있고 눈과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몸을 바라봅니다. 몸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숲활용 건강학습법에 소개된 몸의 철학을 바탕으로 메를로 퐁티가 말하는 몸과 지각, 운동, 습관에 대해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철학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해보면 의외로 까다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몸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메를로 퐁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몸은 생각보다 먼저 세상을 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계산한 다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면 순간적으로 손을 뺍니다. 길을 걷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꿉니다. 계단을 보면 어느 높이인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발을 내딛습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본 사람은 자전거의 균형을 매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몸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을 메를로 퐁티의 철학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다룹니다. 교재에서는 이것을 선의적인 암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해서 몸이 움직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상황을 알아차리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교재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환상지와 불인징입니다. 환상지는 팔이나 다리의 일부를 절단했는데도 마치 그 신체 부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다리는 없는데도 다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불인증에서는 신체에 생긴 결함이나 마비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환자가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를로 퐁티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인간의 몸과 의식이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몸을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고 머리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에는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과 습관, 익숙한 행동 방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일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몸과 세계의 관계가 즉시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과거 속에 익숙했던 세계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를로 퐁티가 말하는 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몸은 수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 각각의 부분이 제멋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공을 잡으려고 하면 눈이 공을 보고 몸이 방향을 잡고 팔이 움직이고 손이 공을 잡습니다. 각각의 신체 부위가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통일된 몸으로 움직입니다.
메를로 퐁티는 이것을 몸틀, 즉 신체가 세계와 관계를 맺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구조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몸은 단순한 부품의 집합이 아닙니다. 하나의 통일된 전체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습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행동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는 어렵습니다. 핸들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집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핸들의 움직임과 몸의 균형을 일일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배운 것입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부터 긴장합니다. 호흡도 어렵고 팔과 다리의 움직임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수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물에 적응합니다. 호흡과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 형성된 습관의 힘입니다. 메를로 퐁티에게 습관은 단순한 반복 행동이 아닙니다. 습관을 획득한다는 것은 몸의 능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도구였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도구가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운전을 오래 한 사람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외부의 기계가 아닙니다. 운전자는 자동차의 크기와 움직임을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공구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역시 악기를 몸의 일부처럼 다루게 됩니다. 결국 습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넓혀주는 힘이 됩니다. 몸이 새로운 능력을 배우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계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운동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를로 퐁티는 몸의 운동을 구체적인 운동과 추상적인 운동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모기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기가 자신의 몸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리나 감각을 통해 모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 속에서 목적을 향해 몸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운동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무런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 손가락으로 코를 가리켜 보세요 라고 지시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를 만지는 것과 코를 가리키는 것은 몸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몸과 대상이 직접 연결되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적인 관계를 의식적으로 구성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메를로 퐁티는 우리가 몸을 단순한 기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몸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지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단순히 그 사물의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직사각형 모양의 물체가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책이라는 것을 알고 책상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책을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창밖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물의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길을 보고 공간을 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상황까지 함께 파악합니다. 즉 지각은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감각의 조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물과 함께 그 사물에 놓여있는 상황과 의미를 지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메를로 퐁티의 생각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에서는 우리가 보는 세계가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길을 보면 길이라고 알고 의자를 보면 앉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알고 계단을 보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세계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수많은 것들이 몸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을 만나도 몸은 과거의 경험과 연결하면서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식적인 풍부한 연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철학과 숲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숲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눈으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느낍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흙길의 상태를 발바닥으로 느낍니다. 나무의 냄새를 맡습니다. 햇빛의 변화도 느낍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자연스럽게 몸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습니다. 뿌리가 드러난 길에서는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매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몸이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맞게 움직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숲 활용 건강 학습법과 몸의 철학이 만날 수 있습니다. 숲은 몸이 세계와 직접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숲에서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운동량을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가 환경과 관계를 맺는 과정입니다. 눈은 나무와 길을 보고, 귀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듣고, 코는 숲의 냄새를 맡고, 발은 땅의 상태를 느끼며 몸 전체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숲 걷기는 단순한 걷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몸과 세계가 서로 관계를 맺는 하나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숲을 걷다 보면 몸도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걸어도 힘들었던 길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울퉁불퉁한 길이 불편했지만 점점 몸이 균형을 잡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무의 종류를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자꾸 보다 보면 잎과 줄기와 나무의 형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들리지 않던 작은 새소리도 어느 순간 귀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숲이었던 공간이 점점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지각의 변화입니다. 몸이 배우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 보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를로 퐁티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몸과 정신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정신과 움직이는 몸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를로 퐁티는 지각과 운동, 몸과 의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몸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며 그렇게 이해한 세계 속에서 다시 몸을 움직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몸과 세계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존재라기보다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능력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걷는 것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파크 골프도 그렇고 춤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반복하면 몸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몸의 능력이 달라지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메를로 퐁티의 몸의 철학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몸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몸은 나 자신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걷고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이 삶의 경험이 됩니다. 숲 활용 건강 학습법도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숲을 단순히 바라보는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배우고
몸의 감각을 깨우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고 잎을 만져보고 숲의 소리를 듣고 흙길을 걸으며 바람을 느끼는 것. 이러한 경험 하나하나가 몸과 세계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경험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몸의 능력이 되고 몸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더욱 넓혀줍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를로 퐁티는 몸을 단순한 물질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몸은 세계를 경험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 속에 몸을 움직이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얻습니다. 그 습관은 다시 우리의 몸의 능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몸의 능력이 확장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계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몸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숲길을 걸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단순히 걷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몸 전체로 숲이라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고 눈으로 나무를 보고 귀로 바람 소리를 듣고 몸의 균형을 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몸을 통해 세계와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 학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몸을 다시 느끼고 몸을 통해 세계를 다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배움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숲길을 걷는다면 조금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생각보다 먼저 알고 있는 몸의 움직임을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숲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나의 몸과 세계가 만나는 하나의 살아있는 학습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몸은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도구가 아니라 몸을 통해 내가 세상을 만나고 배우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메를로 퐁티의 몸의 철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이며 숲 활용 건강 학습법을 생각할 때도 한번 깊이 새겨볼 만한 이야기입니다.